안녕하십니까. 박용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9월 12일 순서입니다. 오늘 다룰 병명은 네. 예, 허리 디스크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목 통증 하면서 사실은 디스크 환자가 디스크 하면 허리 디스크라고 할 정도로 허리 디스크 환자가 예전부터 많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릎 통증 그리고 발목 통증까지 박용환 원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허리 디스크란 무엇입니까? 예, 허리 디스크란 허리 쪽에 있는 말 그대로 디스크를 말하는데 디스크는 허리 안에 있는 수액입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제가 또 네. 예, 목에 있는 거 설명해 주셨어요. 목과 지난 시간에 박용환 원장님 이거 들고 지하철 타고 오셨답니다. 네. 지난 시간 제가 위에 있는 목 부분에 네.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뚝 잘라버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골반 부분입니다. 이 허리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라는 이 수액이 있고요. 이 디스크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빠져나오거나 눌리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염증을 일으키거나 해서 허리나 혹은 허리와 관련된 네. 그것으로 인한 신경병증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디스크 질환으로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는 사실 그 전통적으로 한의원에 제일 많이 찾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 허리 질환이고요. 통증, 예. 그다음에 요즘은 이 척추 전체에서 특히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허리 위쪽에 있는 목까지 질환이 더 늘어나게 됐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목이 네. 안 좋을 확률이 더 높은 게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목 맨 위쪽에 있는 그 목뼈랑 허리 네. 맨 아래쪽에 있는 허리뼈 그다음에 목 바로 위에 그러니까 1번, 2번으로 따지면 목 네. 1번과 허리 맨 마지막 5번 네. 그리고 목 2번과 허리 맨 마지막에서 그 두 번째인 4번, 4번?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래 놔두시게 되면 목도 안 좋게 목도. 되고요. 목이 안 좋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래 방치해 두게 되면 허리까지 허리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안 좋게 네.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체로 그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척추 전체는 어쨌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네. 허리든 목이든 한의사들이 그 척추 치료를 할 때는 이분이 목에서부터 원인이 돼서 내려가서 허리가 안 좋아지신 분인지 허리가 안 좋아서 다시 위쪽으로 목으로 가서 안 좋아지신 분인지를 구별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뭐 일반인 들으시는 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허리가 어떤 부분이라도 안 좋으면 척추가 허리도 안 좋든 목이 안 좋든 한 부분이라도 안 좋으면 빨리 치료를 하셔가지고 나머지를 예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선 원인이 지난번 목 디스크 때도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뭐 첫 번째가 안 좋은 자세겠죠. 뭐 틀어지면서 디스크가 돌출된다든지 네. 뭐 눌린다든지 이런 거죠. 이 허리병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시간 제가 많이 기어다니라고 설명을 드렸던 네. 것 같은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기어서 네발 동물들은 허리 자체가 골고루 힘이 분산이 되고 예. 그다음에 사지가 항상 이렇게 움직이면서 허리를 자꾸 틀어주는 동작들을 하기 때문에 허리병이 극히 드뭅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허리에 눌리는군요. 전 하중이 다 쏠리게 되고 예. 오늘 허리와 함께 무릎과 발목을 같이 연결시킨 이유가 네. 하중을 허리에 다 받은 다음에 골반의 하중을 다시 못 받게 되면 무릎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완전히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 발목이기 때문에 예. 이 하중에 관한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체중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살을 빼라는 말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직립보행을 하면서 허리는 필연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체중이 많이 나가면 하중을 많이 받아서 허리 디스크가 네. 일어날 확률이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무리가 갈 확률이 높아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 자체가 네.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요즘 특히 골프 같은 운동들이 네. 한쪽 자세를 많이 그렇죠.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허리에서 한쪽 가장 방향으로? 안 좋은 예. 운동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좌우로 회전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수액 자체가 예. 이 중간에 수액이 있을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짓누르게 되겠죠. 네네. 이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자꾸 충격을 받기 때문에
골프라든지 테니스 같은 한쪽 방향으로 심하게 회전하는 운동들이 허리에 굉장히 안 좋게 됩니다. 예, 디스크 환자들이 골프나 테니스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골프나 테니스를 계속하면 네. 디스크와 관련된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까? 두 개 다 둘 맞습니다. 다입니까? 네, 이 골프 같은 운동, 사실 저는 골프를 운동이라고 보지는 않고, 골프는 게임이죠. 그냥 당구나 볼링 같은 그런 어떤 스포츠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냥 게임이죠. 운동은 내 몸의 근력이 향상이 되고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는 것을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네. 일반적인 스포츠라는 거 게임 예를 들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게임에는 들어 있지만 예. 골프 같은 경우에는 왜 카트를 안 타시고 걸어 다니시는 분이 있을 뿐이지 네. 골프 자체는 운동이 아니죠. 예, 그냥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스틱을 휘두르는 예. 거니까. 예. 당구를 가지고 운동이라고 하시는 여자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예. 스포츠는 맞지만 어떤 내 심폐지구력이나 뭐 정신력을 향상시키거나 하는 아니면 장근육의 아주 미세한 것들을 향상시키는 그런 운동은 맞지만 우리 몸 자체 넓은 의미로 근력 자체를 향상시키거나 건강하게 하거나 네. 예, 근력을 향상시키거나 네. 근력을 골고루 발달시키거나 하는 운동은 그치, 아니다. 그런 운동은 예. 아니란 거죠. 그래서 예? 간혹 가다가 제가 운동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네 운동해요라고 하는데 무슨 운동을 하냐고 여쭤보면은 골프를 한다고 하면 조금 네.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허리 자체에 있는 운동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운동이 옆으로 좌우로 트는 운동인데 골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허리라든지 척추 자체 전체 무리를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들으시면 약간 예 언짢아하시죠? 예, 근데 제가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골프를- 그러나 허리에는 좋지 않은 운동이고 예. 또 더군다나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무리가 가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네네. 예, 예. 뭐 제가 골프 모임에서 항상 나가서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예, 예, 예. 그러니까요. 네. 이 구조를 잘 아시니까 그렇게 네. 설명하실 수 있겠죠. 예. 일단 원인 중에서 요즘 많이 대두되게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많이 부하되는 거. 그다음에 자세가 앉아 있는 자세가 저처럼 이런 거. 운전하실 때 네. 아까 전철도 마찬가지고 운전하실 때 자세를 보시면 이렇게 딱 걸터 앉아 가지고 운전할 때 예, 딱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드무시죠. 네, 네. 예, 보면은 전부 이렇게 딱 살짝 숙이게 이렇게. 있거나 예. 아니면 공부를 할 때도 그리고 컴퓨터를 할 때도 거의 대부분의 자세가 목 자체에 지난 시간에 제가 부하를 많이 받는다고 네, 했지만 1차적으로 허리에 굉장히 부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목이 안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허리가 사실 불안정해서 힘을 다치태는 받쳐주지 못하기 못하는 때문에 거. 예. 그 나머지 힘을 목이 받쳐줘서 요즘은 목 디스크 질환이 훨씬 더 예. 늘어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자세 중에서 사실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를 말씀을 드릴 때 의자에 속을 깊숙이 앉은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받치는 요즘은 좌식 문화가 의자가 많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앉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허리 자체만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등받이를 하지 않고 계속 앉아 있는 습관을 자주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어서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서서 하는 생활 자체가 점점 없이 자꾸 이렇게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등을 받치고 있으면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당장에 편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허리의 근육 자체가 계속 퇴화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라도 조금 이 등받이를 살짝 받치는 게 띄워서 좋군요. 꼿꼿하게 앉아 있는 습관을 하시면 그것 자체가 예.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예. 바랍니다. 증상 한번 살펴보죠. 예, 우선 증상일 허리가 때 아프겠죠. 허리 디스크 질환의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목 디스크가 있을 때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의 염증 제외하고 목 사각근 증후군이나 뭐 예를 들면 목 주변의 근육통을 제외한 나머지 목 디스크의 증상은 안구 팔로 건조증도 올 수 있고 팔 통증도 올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해요.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증상이고요. 대부분 다 팔로 저림으로 통증은 인해 나타난단 팔저림으로 말이죠. 나타난다. 예. 허리 디스크일 때의 대부분의 우리가 느끼는 것은 허리 다리군요. 자체의 통증보다는 네 맞습니다. 이 허리에서 나온 신경들이 이곳을 통해 가지고 다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리로 저린다, 당긴다는 증상이 제일 많고요. 네. 사실 허리 디스크는 굉장히 종류의 방향 자체가 눌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종류가 조금 다양합니다.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이 수액 자체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디스크 탈출증이 많습니다. 예. 이때는 하지 쪽으로 저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다리가 저린지 당기는지 뭐 엉덩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런 증상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보통 디스크가 탈출이 되면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것을 일단 뭐 100% 그거 증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방사선 요즘 CT, MRI까지 뭐 찍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검사를 해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네. 1차적으로 겉에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그 방사선 검사하기 네, 전에 전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부분의 한 7, 80%의 확률을 가지는 검사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해서 디스크 수액 자체가 속에서 그냥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왜 허리가 아플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픈 경우 느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니, 아직, 네, 허리가 튼튼하셨군요.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앉았다가 일어날 그 시점에 예. 아파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예, 이 상태에서 예. 한번 쉬고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자세일 때 뭐 딱 이런 어떤 특정한 각도일 때 갑자기 아프다 아플 때. 할 때가 네. 어떤 때냐면 디스크가 탈출되지는 않았지만 이 상태가 살짝 좁아져 있으면서 그 부분에 이 섬유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째져 있거나 해서 속에 염증이 생긴 경우가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부위에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여기 보면 뜯어져 있죠. 어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과 척추하고 예, 옆 이제 그 위쪽 척추와 아래쪽 척추 신경하고 연결되는 이쪽 사이. 네, 사이 예. 부분에 보면은 위쪽 척추와 아래쪽 척추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관절을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척추 후면이라고 그러는데 네. 척추 후 관절염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프다가 오후가 되면 될수록 괜찮아지더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절이 생겼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아침에 저녁 내내 이제 안 움직이고 있다 보면 뻣뻣해지겠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딱 통증을 일어나면? 느끼는데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여기가 다시 그 관절 자체가 부드러워지는군요. 부드러워져서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아진다든지 혹은 허리를 쭉 폈을 때 네. 뒤로 젖히거나 할 때 아파진다고 한다면 뒤쪽에 후관절염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인대들이나 근육 조직까지 손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지나게 되면 척추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박혀 있지 않고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경우를 척추 불안정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그냥 그런가요?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척추가 지금 제가 순서대로 점점 나빠지는 순서를 말하는데 네. 처음엔 디스크가 속에 섬유태가 째져 있다가 그 다음에 삐져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기도 하다가 혹은 만성적으로 아예 나온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후관절염이 생겼다가 척추 불안정증이라고 부르는 조금 전에 그 증상이 생겼다가 네. 나중에 더 심하게 되면 척추의 수액 자체가 쉽게 말하면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협착. 이 사이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뼈 자체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붙어가지고 굉장히 신경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죠. 척추 불안정증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의 걷거나 내가 허리를 움직이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할 때 통증들이 다 생기게 되고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허리의 퇴행성 변화 중에 맨 마지막에 오는 건데 그 증상 중에서 특히 노인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0분 정도 걷다 보면은 앉을 수밖에 없는 허리에 힘이 없어서 조금만 걷다 보면 아니면 100m라도 걷다가 보면은 괜히 앉아야지 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때가 협착증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노인분들이 협착증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에게도 이 디스크 협착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걸을 수 없을 정도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협착증인 그냥 경우에는 힘이 빠져서 앉는 통증이 건가요? 아니라 예. 뭔가 이상하게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앉아야 될 것 앉아야 같은? 돼. 앉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 허리의 근육이 너무 오랫동안 과부하를 받아 쉬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네. 척추 중앙에서부터 불러오르는 제발 좀 쉬어달라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태라고 몸이 보시면 그냥 느끼는군요. 앉아야 네. 될 것 같은. 그러면 이제 맨 처음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있을 때 다리가 저린다고 하셨는데 다리 주로 어느 부분이 저립니까? 다리 중에서 예. 이 신경이 나가는 분포 따라 틀린데요. 네. 보통은 3, 4번 사이나 4, 5번 사이의 디스크가 제일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5번, 그리고 4번, 3번이니까 네, 그 위에 이 부분의 주체나 이 부분의 디스크가 제일 많이 네. 되고 요즘은
앉아 있는 자세 때문인지 아래쪽. 5번과 천골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디스크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려와가지고 삐져 나오는 신경들이 대부분 다 엉덩이 뒤쪽 부분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들이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좌골신경통이라고 해서 이 앉을 때 닿는 이 뼈를 좌골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부분에서 나오는 신경통과 약간 틀린 그러니까 감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어쨌든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허벅지 뒤쪽으로 조금 뒤쪽으로 당겨요. 당기는군요. 네. 옆쪽으로 당기는 분도 계시지만 네. 많은 수가 뒤쪽이나 이런 부분에 평소랑 느낌이 틀려요. 뭐 저려요. 아니면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1, 2번 발가락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정도의 감각이 없어요라는 네. 식으로 감각 질환을 제일 많이 호소하시죠. 아래쪽까지요. 발가락까지요. 네. 그래서 디스크라고 하는 변명은 신경 증상을 동반하는 거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렀을 때고 네. 조금 전에 제가 쭉 설명드린 것들은 허리병들을 전체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말고 네. 이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 것은 척추 양쪽에 왜 등부터 해서 근육 네. 있잖아요. 네, 네. 거기 근육에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쵸. 근육에 무리가 갔거나 해서 느끼는 허리 통증들이 더 뭐라 그러죠? 더 많잖아요. 보통 그것은 일반적으로. 염좌기 때문에 예. 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뭐 방송할 거리도 없이 네. 삐었으니까 삔 염좌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네네. 그냥 근육 통증만 그 치료해주면 되고. 통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허리 이 양쪽 이렇게 잡히는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왜 무릎을 굽히거나 필 때 느낌이 이거 좀 허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다리를 보잖아요. 근육과 이 관절 면사의 어떤 문제냐를 감별을 해야 되는데 네. 근육통일 경우에는 특정 근육마다 예를 들면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네. 허리 자체 이쪽 부분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붙는 근육이 있습니다. 예.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아 누울 때 힘듭니다. 그러니까 각 근육마다 예. 근육이 사용하게 되는 그 역할이 역할이 다르니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 어느 때 언제 어떻게 해서 허리가 아팠느냐를 듣다 보면 네.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숙일 때 힘들다고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디스크 상에 어떤 문제일지 문제가, 네. 아니면 옆에 있는 근육이 근육의 다쳤을지 문제인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죠. 10년 동안 골프를 치다가 어느 날 골프를 치다가 보니까 갑자기 허리가 상한 것처럼 느껴졌다. 근데 다리가 저리다. 예. 이런 식으로 되면은 디스크의 디스크겠죠. 문제를 했죠. 예. 근데 어제 아기를 갑자기 안는 순간에 허리가 뚝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근육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근육 중에서도 이 사람이 오랫동안 허리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요인으로 인해서 알게 됐다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리의 엉덩이 부분에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뭐 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근육뿐만이 아니라 원래 있던 부분까지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치료하게 되겠죠. 예. 진단 어떻게 하는지 아까 이제 뭐 허리가 어디가 아프다, 다리가 어떻게 저리다 이런 걸로 진단을 1차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그 엑스레이 사진 허리 찍은 거 좀 보여주세요. 통증 있는 거를 붉은색으로 표시한 네. 것 같은데 그냥 뭐 잘못이 된 부분을 일반적인 예. 허리가 제일 많이 통증 느끼는 부분이 네. 척추 요추 부분에서 3, 4, 5번 그리고 천골이 있는 그 사이 부분이라서 네. 저렇게 표시를 했고요. 네. 지금 보실 때 저 빨간 부분에 특히 집중돼 있다면 네. 인대 부분, 허리를 받치고 있는 인대 부분이고 네. 빨간 부분의 양쪽 좌우로 통증이 조금 분산돼 있다면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근육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외에 척추를 받치고 있는 디스크의 문제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상의 뭐 앞으로 숙일 때라든지 저 엑스레이 사진에서 그러면 읽을 이건 수 있는 걸 전반적인 염증을 얘기한 거예요. 염증. 예. 읽을 수 있는 건 뭔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세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요? 약간 옆으로 휘어져 보이기도 하고. 이건 이제 예. 허리병을 아마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자세를 양쪽으로. 일부러 한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자세가 틀어져 있죠. 네. 그래서 스콜리오시스라고 부르는 척추 측만증을 조금은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네. 뭐 자세에 따라 가지고 기는 각도가 조금 틀어졌으니까 그건 일단 차치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허리 부분은 여기 영상에서는 사실 그 디스크라는 부분을 알아내기는 힘들고요. 주변에 있는 허리 주변의 근육의 염증을 아마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예. 목하고 관련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목하고 여기서는 이제 크게 허리만 관련이 보이는데 없죠. 저희 네네. 따로 이제 목만 보내주신 사진이 있어요. 네네. 다음 사진은요. 예. 그 목 같은 경우에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일자목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일자목이 그 지금 화면에서는
오른쪽인가요? 왼쪽. 어쨌든 왼쪽에서 보이는 예. 상태가 일자 모인 거 다 아시겠죠? 네. 저 상태를 오랫동안 그 교정이라든지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 오른쪽처럼 점점 C커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과 마찬가지로 허리 자체가 일자 허리인 같은 경우에는 목보다 조금 더 어렵겠죠. 네. 허리가 워낙 굵은 네. 뼈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리에 의해서 목을 잘 치료하게 되면 허리 자체도 편안해질 수 있다. 아. 그리고 척추 옆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목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근육들을 치료해도 허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군요. 일자 자체를 조금 치료한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예. 허리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처럼 목이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C커브를 약간 이뤄야 하잖아요. 네. 허리도 그런가요? 네, 허리 어느 자체도 쪽으로 그럼?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돼 있는. 그러면 앉아 있을 때 이 네. 배하고 가슴을 약간 앞쪽으로 내밀고 이렇게 앉는 평소의 자세 습관을 같은 갖는 게 더 경우에는 좋은가요? 네, 허리를 꼿꼿이 세운 다음에 네. 허리에 힘만 빼보세요. 아, 무너지지 말고. 배가 나오는데. 배가 나오던데요. 네, 어쨌든 허리를 딱 세운 상태에서 네. 전반적으로 왜 우리가 힘을 쓸 때 용을 딱 쓰잖아요. 네. 그 힘만 딱 빼면은 아. 허리가 그냥 편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오히려 목 자세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턱을 살짝 당기시게 되면 허리도 살짝 펴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허리를 이렇게 살짝 핀다고 우리가 생각한 상태에서 평소 습관에서 턱을 살짝 당기고 머리 위에 있는 상투를 옛날에 위로 올린다는 당기는 것처럼 느낌으로. 네, 그 상태의 느낌으로 예. 있다 보면은 척추가 편안한 상태로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허리 디스크 원장님은 치료 어떻게 하세요? 1차적으로 당연히 침 치료라고 해서 네. 그 침으로 이 주변의 근육과 인대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네. 저기 디스크가 많이 완화가 되고요. 아. 그다음에 요즘은 디스크 자체가 튀어나왔는지 옆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켜 주는지에 따라서 한약을 직접 주사하는 약침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치료하고 그 약침이 디스크까지 도달합니까? 아니면 네. 주변 근육 도달합니까? 예, 도달해서 물론 디스크 수액 자체에다 직접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그 뼈 위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그 주변을 치료를 하다 보면 디스크 자체가 일종의 기름칠, 윤활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증상인지, 네. 그 다음에 근육 증상인지, 그 사이에 낀 인대 증상인지, 그 다음에 증상이 어느 정도로 파급이 됐는지, 발가락까지 저리는지, 그 다음에 많은 부분 같은 경우에 척추에서 디스크에서 앞쪽으로 내려와서 네. 이쪽으로 붙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 자체가 잘못돼서 디스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배 앞쪽을 치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허리가 아프시다면 전문가는 허리 자체를 치료하거나 복부를 치료하겠지만 사실 허리가 아플 때 내 스스로 허리를 치료하는 행위를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 배를 자꾸 문질러서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면 네. 이 허리에서 시작해서 이 배 앞쪽까지 오는 근육들이 편안해지면 허리도 자연스럽게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댁에서 혹시 내 자가 치료하실 때는 오히려 허리를 건드려서 더 심하게 만들지 마시고 아까 같은 근육병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수록 근육막이 더 째지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 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허리의 그 디스크의 문제라면 건드리면 더 안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교정 치료를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허리 자체의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해지고 교정을 할 때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네. 허리 척추를 지나서 뭐 목 위까지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전체의 뇌척수액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 몸의 컨디션 상태도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굴도 좋아진다면서요? 네, 그렇죠. 컨셉도 밝아지고. 예. 자, 오늘 이제 허리 디스크, 무릎 통증, 발목 통증 이제 얘기 나누기로 했는데 원장님께서 허리 디스크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네. 그다음 무릎 통증하고 발목 통증 얘기를 곁들여서 이제 네. 하는 게 좋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무릎 통증으로 넘어갈게요. 무릎 통증하면 보통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퇴행성 뭐 관절 위험인가요? 네. 예, 그거잖아요. 모든 퇴행성이라는 것은 원래 위치에 있던 것들이 있지 않고 뭐 이렇게 붙는다든지. 붙었다든지 아니면 변형이 일어났다든지 뭐 그런 식의 증상들 얘기하는데 네. 무릎이나 그
허리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하중을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퇴행성 변화가 손가락 같은 경우는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려서 좁아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퇴행성이라는 게 일종의 뭐 노화? 네네 맞습니다. 처럼 그런 노화죠. 거죠. 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닳거나 좀 그 뭐라 그러지 근육에 힘이 없어지거나 네, 네. 그 연골 부분이 네, 뭐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치료하세요? 이 부분에 그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지만 한약 같은 경우에 뭐 녹용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악교 같은 그런 성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 녹용 자체가 피도 잘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뼈대 자체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약재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충이란 약재나 산약 마 아시죠? 마. 마 같은 거 보면 끈적끈적하잖아요. 예. 그런 성분들이 이런 뭐 쉽게 생각하면 연골이나 이런 부분에 끈적끈적한 네. 성분들과 비슷하게 느껴지시죠? 네. 뭐 그것으로 인해서 알아낸 건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그 도가니. 실험을 다시 도가니 도가니 맞아요. 탕. 네. 계속 무릎 연골이잖아요. 네, 옛날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유출해서 알아냈지만 지금 실험을 해보니까 다 맞아요. 맞더라 뭐 예.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성분들이 든 두충이나 뭐 속단, 우슬이라고 하는 저기 풀은 무릎뼈와 똑같이 생겼어요. 쇠무릎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밑이 무릎처럼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생겼어요. 다시 내려갑니다. 예. 그런 약재들이나 녹용 이런 약재들을 쓰게 되면 관절이라든지 허리, 무릎 뭐 이런 부분에 체중 부하를 받거나 이런 째지거나 하기 쉬운 부분의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약재들을 복용을 하거나 무릎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병이 제일 많이 들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허벅지를 많이 치료하게 되고 이쪽 부분에서 무릎이 위에서 이렇게 딱 잡아 올라가게 되는 병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위에 허벅지가 힘이 풀리게 되면 탁 누르게 누르는군요. 되겠죠. 예. 그때부터 질병이 생깁니다. 근데 허벅지가 지나가는 경락이 족양명위경이라고 해서 위장과 연결된 경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장병이 많은 분들이 무릎병이 조금 많다는 한의학적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침 치료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약침 아까 설명드린 거 그 녹용이나 이런 성분들을 이 부분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게 되고 네. 침을 이 안쪽에 반올판이나 녹용 성분을 주사해요. 네네 주사하기도 하고요. 예, 약침.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연골이 인대 부분까지 예. 직접 침을 닿게 해서 하는 어떤 특수한 치법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원판 연골 손상은 뭐예요? 이 연골 부분에 이 속에 있는 연골을 얘기하는데요. 네. 속에 있는 연골 부분이 닿기도 하고 이 부분이 손상이 된 것이 그 퇴행성 관절의 가장 큰 부분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양쪽 부분에 십자인대, 뭐 반월인대 이렇게 네네. 해서 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축구 선수들이 십자인대 파열 파열리는 얘기 게 많이 들었죠. 네. 운동하다가 갑자기 턴하게 되거나 이 부딪히거나. 무릎에 충격을 많이 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반원팔 연골 손상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한 일부라고 보면 뭐 일부 정도이기도 하고 연골 자체가 이 부분에 디스크처럼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이 퇴행성처럼 마찬가지 퇴행성 아까 저기 허리처럼 좁아져서 뭐 찢어지거나 그렇게 돼서 이 두 부분이 맞붙게 돼 가지고 자꾸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침이나 약침이나 약재로 치료를 네. 이제 하는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발목 통증 여쭤볼게요. 발목 통증은 뭐 첫 번째가 발목 염좌. 네. 염좌가 삔 거 아닙니까? 예, 삔 겁니다. 예. 발목을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삐었으면 그냥 뭐 며칠 있다가 낫겠지 해서 네. 방치하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서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발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한 부분에서 가장 많은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목이요. 예, 여기 무려 28개 뭐 학자에 따라 조금 가감이 있지만 네. 대체로 28개 이상의 뼈인데 뭐 여기 같은 경우 하나잖아요. 네. 두 개잖아요. 여기는 네. 하나고 그런 것처럼 부분을 나눴을 때 가장 많은 뼈를 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손은 움직임이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는 그만큼 자세를 지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뼈들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그게 다 사람이 직립보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의 미세한 조정, 움직임을 다 조절하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염좌라고 해서 삐게 되면 이렇게 삐기 쉽기 때문에 바깥쪽에 이 부분에 인대가 늘어나는 것들은 보통 2주에서 뭐 길면 3주 정도 예. 아주 심각하게 삐지 않는 이상 그 정도 치료하면 낫습니다. 그냥 침 치료만 해야 되는데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뼈들 자체가 이렇게 잘못 배열이 돼가지고 삐게 네. 되면 이 상태로 오래 놔둬서 그야말로 굳어서
뼈들이 삐끗하게 네네.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붙여놓은 상태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돼서 발목을 방치하면 이게 틀어진 상태를 놔두다 보면 척추가 아까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듯이 발목도 한쪽의 뼈가 뒤틀어지게 되면 이 뼈들 자체가 틀어지게 되고 이쪽이 안 좋아져 자세가 틀어져서 다른 증상까지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일 때 그냥 단순한 염증이 한번 삐어서 그 다음날 나으면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이라도 붓거나 약간의 걸을 때 통증이 생기거나 하시면 빨리 한의원에 가셔서 침추를 받으시고 인대 부분이 늘어난 건지 뭐 발목 뼈가 문제가 생긴 건지 뼈가 꼭 금이 간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배열 상태의 문제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교정을 통하거나 이번에 특수한 치료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빠른 치료가 되겠습니다. 삐었는데 붓지 않고 그냥 움직이기에 불편한 정도라면 뭐 인대에 약간 무리가 가거나 다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붓거나 네. 통증이 걸을 때 뭐 안쪽으로 심각한 통증을 느낀다 하면 일단 통증을 느끼면 네. 근육 부분에 염증이 있을 거고요. 네. 부었다고 하면 인대 부분에 늘어나거나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네. 걸을 때 어떤 그 자세가 안 좋게 되어서 그 인대가 붓는 것 이상으로 이상의 통증. 뭔가 이게 생기게 되면 이 배열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저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빨리 주신다는 게 지금 카메라 앞을 가리셨네요. 걷기 운동 매일 1시간 하는데 걷기만 해도 허리가 아픈 이유는 제가 이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걷기만 해도 허리가 아픈 이유. 사실 걷기 운동은 이런 인대, 네. 뭐 척추 이런 걸 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운동 중에서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걷기 예. 운동이죠. 네. 근데 저 질문 주신 정보만으로 네. 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금 모호한 질문인데 네. 그냥 1시간 하는데 허리 아픈 이유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글쎄요. 그분이 근육이 안 좋으신 분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증 증세가 있어 퇴행성 변화가 있는 건지는 한번 감별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걷기 운동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질문 주신 분은 일단은 가시거나 하셔가지고 감별을 받아보시고요. 네. 걷기 운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네네. 답변을 드리자면 걷기 운동을 해서 아픈 것이 안 해서 나중에 더 아픈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 그래요? 당장에 물론 너무 무리해서 걸을 필요는 없지만 1시간 정도의 산책 정도의 빠른 걸음 정도는 무리가 되는 정도가 대부분 아니거든요. 네. 한 8, 90대 노인이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걸어주셔가지고 근력을 강화시켜서 내 허리를 지금 보호해 주시는 것이 지금 안 걸어서 오히려 더 근육도 퇴행화시켜버려서 나중에 더 아프게 되면은 더 손쓸길이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허리 디스크나 심각한 문제가 지금 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아니요, 말씀. 디스크일 때도 많이 때도? 걸어주셔야 돼요. 네. 아, 걸으면 아픈데도요? 아니, 걷는 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 제가 허리에 특별히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산청 엑스포 네. 출장을 가가지고 네. 엑스포장이 넓더라고요. 네. 근데 그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카트도 있고 네. 전기 자동차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취재를 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3바퀴를 걸어서 돌았어요. 아, 네. 그러고 났더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걸으면 다리가 아픈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한 일주일 통증이 갔어요. 혹시 힐을 신고 그러신 건 아니요,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예. 잘못된 자세로 힐을 신거나 네. 가방을 한쪽에 들거나 해서 틀어진 자세로 인해 가지고 오래 걸었을 때 허리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고요. 네. 일단 업무차 가셨기 때문에 뭔가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많이 걸었을 때 허리 근육 자체를 많이 쓰게 되어서 네. 평소에 운동을 허리 자, 요즘 못하죠. 예, 안 강화 훈련이 하다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보통 그 취재 정도로 가셨으면 네. 산청에 지금 그 한의학 엑스포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세계 전통의학 한의학 네, 엑스포가 맞습니다. 열리고 있는데 딱 아시는군요. 그것을 취재하실 정도의 3바퀴를 들어오셨으면 한두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네, 시간 네. 걸으셨을 거예요. 그럼 물론 다리는 종아리가 붓거나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연결되어서 허리가 부담을 많이 받았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허리가 아플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좀 걱정했어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혹시 갑자기 1시간 걷는 게 허리에 부담을 주는가 아니면 내가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1시간 이상 걸었더니 허리가 아픈가 이런 이제 궁금증을 네, 가지실 네. 것 같아서 제 경우도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허리 디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뒤는 좀 숨차게 달렸어요. 네. 무릎 통증 그리고 발목 통증까지 들어봤습니다. 통증 있으신 분들 저 허리 아파 보니까 막 모든 게 다 귀찮더라고요. 지난주에. 허리 통증은 사실 너무나 많은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예.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도움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아프신 맞습니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원장님 말씀 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